안녕하세요. 앤디입니다. 오늘 3월 첫날 3일절에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제가 직장 생활 잘하는 법, 직장 생활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저 자신을 보면 제가 뭐 그렇게 직장 생활 잘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. 그렇다고 뭐 못했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. 뭐 저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받는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28년, 29년 이제 한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그 느꼈던 점,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, 그리고 작은 팁을 드린다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.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자리를 잡기 이전에 뭐 4, 5년, 뭐 물론 한 10년까지도 되겠지만은 이런 젊은 분들이 들으면 좀 좋을 것 같은 내용인데요. 첫 번째는 그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? 뭐 인사, 총무, 뭐 기타 마케팅, 영업 이렇게 여러 가지 부서들이 뭐 회사에 따라서 다양한 일들을 할 텐데 그 이제 어떤 부서도 중요하지만 그 나를 잘 봐주는 그 상사 그리고 선배 그런 데가 이제 있는 부서에서 일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처음 부서에서 한 1년 반 정도 일하고 옆에 부서로 가게 됐는데 그쪽 부서 선배가 다른 부서로 가면서 저를 이제 추천을 했어요. 그래서 그쪽 가서 일을 하게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. 물론 거기서 제가 그 두 번째에선 제가 좀 너무 좀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. 한 5년 정도 있다 보니까 한참 그 다양한 것을 그 배우고 섭렵해야 되는 기간에 한동안 같은 부서에서 조금 편하게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좀 잘못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 중간에 다른 부서 또 선배가 그쪽으로 와보겠냐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저는 그냥 지금 있는 부서가 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이제 그 거절했던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쭉 지나서 보니까 그게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. 왜냐면 지금 내가 한 부서에 가서 일하다 보면 사실 내가 아는 부분이 많지 않은데 배워야 될 것들 많고 이 부서에서 내가 좀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욕심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들이 이제 전문직이나 어떤 기술직이 아닌 이상은 그 누구든지 대체 가능한 일들이 많더라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떨 때는 내가 여기 원하고 싶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서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내 생각대로 되질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를 좋게 평가하고 그 이제 데리고 간 그 부서에 그 나를 천거한 나를 추천한 그분은 어떻게든 나의 자기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를 잘 챙겨주려고 하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쌓이면은 조금 더 좋은 직장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. 이제 두 번째의 경우는 어, 직장에서 나 바로 이 상사 그리고 나와 가장 밀접한 선배가 직장의 어떤 전부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분하고 내가 뭐 코드가 잘 안 맞는다든지 뭔가 이제 성향이나 나를 잘 좋게 안 보는 상사 밑에서 일하게 되면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 회사를 퇴사하거나 굉장히 안 좋은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내 상사가 이 회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. 이제 그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연차가 짧은 직원들은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쭉 해 오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상사는 이 직원을 굉장히 낮게 아주 정말 밑바닥으로 평가하지만 또 다른 상사는 이 직원이 여기 에이스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 사람은 똑같은데 나를 보는 시각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.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이제 사람 살아가는 어떤 또 원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설령 지금 현재 나의 상사가 나를 잘 안 보고 좋게 안 보고 내가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헤쳐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뭐 잘하진 못했지만 저도 몇 가지 그 시도를 했던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직접 대화를 하든지 요청을 하든지 그 위에 상사 그 차상급자에게 그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자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또 한 가지는
그 정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마련해 보고 다른 부서 선배라든지 동료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 계속 관계를 좀 그 의견도 좀 받고 네트워킹을 좀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다음 뭐 정기 인사나 이런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여유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힘든 상황을 좀 그 이겨내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 제가 힘들었던 유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기획이나 이런 보고서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서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보고서를 이제 위에 팀장이든 뭐 과장이든 여기서 이제 밑에 직원들한테 요청을 하잖아요. 그 요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라고 해서 막그 뭐 야근하면서 만들어 놓고 내일 아침까지 만들어 놔 빨리 보고 준비하게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정작 본인은 그 위에 임원한테 보고를 일정을 잡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한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팀장 스타일은 일단은 보고서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그 이제 임원하고 이제 보고 날짜를 잡으려 그러는데 그 임원이 그 이제 사전에 그 약속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 잡힐지 모르는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보고서를 만드느라고 막 밤새 하고 막 부랴부랴 해서 했는데 그 보고가 되지 않는 겁니다. 이런 경우들은 되게 난감하죠. 그러면은 아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그렇게 다그쳤어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데 이제 그분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.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그 윗분하고 스케줄을 좀 조율해 주면서 언제까지 하면서 하면은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단계를 이렇게 그 마치고 그 다음 단계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몇 번 좀 얘기를 좀 해 봤는데 그게 잘 고쳐지지는 않더라고요.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늘 그 상사 밑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부서를 바꾼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. 저는 제가 또 한번 직접 겪은 거로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비용 호텔 그 사용한 그 여행사들에 대한 커미션을 정산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산화가 다 돼 있고 대부분 온라인 됐지만은 거의 이제 온라인 이게 여행사가 보편화 저기 이전에 한 25년 정도죠. 거의 2000년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을 그 실물로 다 확인을 해서 그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여행사가 우리한테 200불짜리 손님을 줬으면 뭐 20불을 이제 우리가 리펀드를 해주는 그런 경우 있는데 이제 그게 다 그거를 이제 호텔 빌과 예약 그 이제 장부와 증빙과 다 합쳐서 대조를 하고 그거를 다 증빙으로 만들어서 이제 보고를 해서 이제 그 돈을 나가게 이제 했었는데 이제 제가 있었고 저 밑에 아르바이트 사원이 있어서 같이 해주고 위에 중간에 이제 대리가 결제를 하고 뭐 과장 결제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뭐 그전에는 그 인원이 됐었는데 그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 두 배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두 사람이 처리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실상 전산화가 되면서 전산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 실제 확인하는 거는 이제 보조적인 수단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량은 많아지고 해야 될 일은 많고 하니까 전산으로 이제 대체하자라고 이제 건의를 드렸는데 그 중간에 이제 제 바로 위에 상사 이제 그 대리 아니 자기는 도장만 찍고 하면서 아니 뭐 하던 대로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서 좀 많이 힘들었으면서 제가 얘기했어요. 직접 같이 해보시자. 어? 그렇게 도장만 찍지 말고 직접만 같이 해보시자라고 얘기를 좀 강하게 얘기를 했었던 또 있고 그게 안 들으니까 그 위에 과장님께도 아, 좀 되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경우가 있으면 제가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거든요.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이제 제 밑에 직원들, 저 부서 직원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뭐그 인사 쪽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직원은 이제 그 위에 상사 비서가 임원 비서였거든요. 근데 임원하고 이제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이 많아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퇴사를 할 테니 후임자를 빨리 받아달라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한테 요청을 제가 이제 그 인사 쪽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. 아, 그래서 보니까 이 직원이 성실하고 잘했는데 뭔가 이제 그 임원 비서라는 게 임원하고 직접 그 이렇게 본인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아 이게 좀 쌓여서
불만이 쌓이고 힘든 게 쌓여서 이렇게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구나. 퇴사하겠다고. 5년 이상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너무 힘들다고 나가면 분명히 그 이후로는 그 좋지 않은 결과가 있잖아요. 뭐 새로 직장 취업하기도 만만치 않고. 그래서 잘 설득을 해서 그 일단은 알겠다. 다른 부서로 일단은 그 이동을 시켜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고 그 대신 사람은 이제 그 인수인계 할 수 있도록 그 후임을 받겠다,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제 다독이고 조금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다른 부서로 가서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저런 직원들, 또 그냥 나간 직원들도 뭐 있고요. 네, 그렇게 결국은 본인이 힘든 것들을 좀 참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 상사하고 좀 나를 그 영향력이 큰 그 상사 선배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옆에 의견도 좀 많이 듣고 음,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마음에 좀 안정을 가지고, 그리고 조금 시간을 버텨 나가고 그 다음 뭐 올 한 해 버틴다든지 몇 개월 버틴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변에서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그런 선배들이나 그 주변 분들이 있거든요, 분명히.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오늘은 그 직장 생활 중에서 그 연차가 많지 않은 그, 그 젊은 직원들에 대한 좀 조언을 좀 드렸고요. 다음번에는 이제 저와 같은 중년이나 이런 분들이 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좀 어려움 겪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합니다. 뭐 저도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이제 했고, 뭐 팀장급 이상도 이제 해봤고, 지금은 또 이제 내려와서 어쨌든 보직도 없이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뭐 성공한 그런 직장인은 절대 아니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그 공유하면서 또 서로 어떤 좋은 그 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. 안녕.